여러분 여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book? 근데 그게 우리말 단어 책이랑 완전히 100% 같은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달라요. 오늘 드릴 설명, 이 원리를 모르면 절대 영어를 마스터했다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이런 강의를 해주는 곳이 또 없습니다. 자, 제 동생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제 동생이 대략 5개 국어를 해요. 민사고를 나왔으니까 영어를 어느 정도 하겠죠. 그리고 대학 때는 제가 막 우겼습니다. 나가라고, 어딜 나가, 교환학생 가라고. 왜냐면 저는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교환학생 그런 기회가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너무 아쉬워서 무조건 가라. 그래서 내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일본의 홋카이도 대학이라고, 거기 갔으니 일본어를 당연히 배우게 됐죠. 또 군복무는 코이카 국제협력단에서 했거든요. 인도네시아에서 2년간 교육봉사로 이제 현지 학교 선생님을 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에는 화교가 많다 보니까 중국어를 좀 배울 수 있게 됐고요. 여러 언어를 접하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제가 인도네시아어, 요거 딱 봐도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게 제일 어렵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였냐면 쉽대요. 쉽다. 야,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게 쉽다니. 이거 돌았나? 이거 뭐 잘못 쳐먹었나? 아니, 지금 영어 하나도 어려운데. 그런데 인도네시아어가 쉬운 이유 중에 하나가 시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시제가 없는 언어가 존재하다니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동사의 시제 표현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요. 어떤 식이냐면 문장에 예를 들어 어제라는 단어만 붙이면 과거 문장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문장에 반대로 내일을 붙이면 미래 표현이 돼요. 우리말이나 영어처럼 뭐 갔었다,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동사를 변화시켜서 시제를 표현하는 문법을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이거 무지개 색깔이 몇 개죠? 7개일까요? 아닙니다. 아, 여러분 오늘 많이 틀리시네요. 자, 여러분이 7개는 주입된 거예요. 고정관념이라고 해요. 정답은 보기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다른 나라에선 실제로 이 무지개 색깔이 6가지로 여기기도 해요. 과거 유럽에서 무지개 색깔은 5개였고요. 실제로 무지개 색깔 보면은 여러분들 칼같이 나눠지지는 않습니다. 경계가 모호하죠. 누구 눈에는 5가지 보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10가지 색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문화마다 다르다는 건데요. 언어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다시 시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어에선 보통 시제가 몇 개죠? 몇 개냐면 3개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근데 여러분 이것도 고정관념이에요. 영어에서 몇 개입니까? 12시제. 12개니까 숫자로만 따지면 우리나라 시제보다 무려 4배가 많아요. 특히 12시제 중에 완료형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에서 마땅히 대체될 만한 표현이 없어요. 과거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길게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보통 수직선까지 그려가시면서 설명을 많이 하시죠. 배울 때 너무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물론 제가 하는 공신닷컴 이 영문법 강의에서는 헷갈리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의를 너무 잘하니까. 이게 좀 재수 없었나요? 네, 죄송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일은 왜 또 발생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이 시간에 대한 표현이 좀 더 발달한 것은 그만큼 일상의 삶에서 시간에 대한 세세한 묘사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 지역은 어떻습니까? 거기 가면은 아주 그냥 따뜻해요. 1년 내내 기온이 따뜻하니까 작물을 심으면 너무 잘 자라요. 저도 놀랐던 장면 중에 하나는 한쪽에서 지금 막 수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옆에서 씨 뿌리고 있어. 이게 가능합니다. 이러니까 명확한 시간 개념이 발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이거 우리나라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봄에 씨 뿌리는 시기 놓치잖아요. 온 가족이 굶어 죽습니다. 그뿐 아니라 시간에 따라, 계절에 따라 날씨가 바뀌거나 풍경도 완전히 달라지죠. 시간 변화가 바로 눈에 보여버립니다. 그래서 한국어는 인도네시아어보다 상대적으로 시간 표현이 세분화된 것이라는 그런 원리인데요. 근데 비단 시제만 이럴까요? 심지어 모든 단어가 문화에 따라 마찬가지예요. 제가 영단어 강의하면서 엄청 강조했던 사실이 있죠. 한국어 단어와 영어 단어 1:1 대응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언어학습이요, 여러분 수학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우리는 유명인이든 일반인이든 사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영어에서 일반인 사인은 signature, 유명인은 autograph, 나눠서 표현해요. 세분화돼 있죠. 이것 또한 문화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문화는 서명 문화가 아니에요. 도장이나 인감을 사용했기 때문에. 하지만 영미권의 문화는 서명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더 세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가 또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영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책과 다릅니다. 영어에서 북은 실물책이 아니라 그냥 추상적인 생각에 불과해요. 북이라고 나 써있는 거 봤는데 송태영 눈을 좀 뜨고 다니세요. 왜 자꾸 눈을 그렇게 라마처럼 개슴츠레하게 뜨고 다니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근데 한번 찾아보세요. 그냥 단독으로 book만 쓰인 적이 있는지. 영어는 a book, books, the book, my book, his book 이렇게 뭔가가 붙어서 더 구체화돼서 표현이 돼요. 그냥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 생각해보면은 보신 기억이 없을걸요? book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우리나라 책과는 달라서 구체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죠. 우리말은 여기 영어책이 있다고 하면 이게 한 권인지 여러 권인지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강석태 영어회화 책인지 아니면 네 책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영어는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니까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식이니까 거의 모든 단어가 100% 동일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이런 그리고 the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필수 문법 회화 강의가 있으니까 그걸 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런 단어뿐만이 아니라 강성태의 영어회화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영어로 표현 못하는 우리말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거 좀 거시기하다. 여러분 이거 영어로 100%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비슷하게 돌려서 말해야 됩니다. 또 한국어에서 매우 흔하게 쓰는 존댓말 100% 표현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완전히 100% 1대1 대응이 안 되는 표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여러분 영어 회화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맞는 영어 표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원어민도 그 표현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인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나오기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완전히 영어로 해석이 안 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이런 미묘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겁니까? 이런 게 언어학습의 중요한 원리예요. 단어, 문법, 회화 뭘 공부하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본 원리죠. 제가 강의할 때마다 초반에 이런 문화적인 설명, 원리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항상 잊지 마셔야 할 게 모든 언어는 문화의 산물입니다. 그들의 사고방식과 문화를 같이 이해해야 돼요. 그게 좀 잡다한 이야기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설명이 함께 했을 때 항상 학습 효과가 훨씬 좋았습니다. 우리가 어원과 숨겨진 그 유래를 통해서 단어를 외울 때 너무나 효과적이었잖아요. 또 이런 문화적 배경이 결합될 때 완벽히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더 재밌어집니다. 이 영어 공부 무작정 외우면 스트레스지만 문화와 함께 이해하고 그 이유를 알면 재밌는 이야기 시간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 영어 공부 재밌게 한번 해봅시다.